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좀 롤러코스터를 탔죠.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9월 옵션 만기를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복합 만기일이죠. 내일이 이제 내 마녀가 이제 춤추는 날인데,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시장이 흔들어댔어요. 이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옵션 만기라든지 이 파생 상품의 복합 만기일, 왜 이게 무서운 날이냐?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해놓고 그 포지션대로 이제 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막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흔들면서 이제 지수의 흐름을,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수가 막 들쑥날쑥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내일까지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옵션 만기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의 흐름이 당일 나타나는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의 어떤 기조가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트렌드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들이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최근 시장 상황은 뻔해요, 사실은.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말라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함부로 대형주들을 올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형주를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대형주를 올릴 만한 시장의 체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계속해서 막혀 들어가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서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뭡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움직인 게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 이제 3,215포인트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옆으로 그냥 기는 흐름이었지 뭐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의 흐름들은 막 이제 왔다 갔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풀어나갈 때 결국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수급에 큰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선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대형주라든지 주도 섹터가 출현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시장이 이러한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라든지 제한된 변동성의 흐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뭡니까?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결론을 먼저 내면 그렇지만은 여전히 시장 상황은 우리가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짜게 대응을 하자. 짜게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뭐 1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1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5천만 원, 6천만 원은요, 좀 여러분들 계좌에 쟁여 놓으세요. MMF라든지 이런 데다가 뭐 이자는 많이 안 주지만은 그런 데다가 쟁여 놓고 좀 일부 자금만 가지고서 대응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보다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거든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여러분들의 자산 전략을 취할 때 지금은 좀 조심하자.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결국은요, 때는 옵니다. 그러니까 때는 온다라는 얘기는 특히 작년에 막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화랑이 나타나면서 신규로 막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만만치가 않죠. 막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막 주니까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한 4, 5개월 정도 보면은 야, 주식이 힘들구나. 지수는 빠진 건 없는데 왜 내 주식만 빠지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환경입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아무리 잘하는 고수 투자자들이라도 지금은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냐? 종잣돈을 좀 쟁여놓고 때를 기다리자. 그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때는 작년 뭐 연말부터 올해 막 1, 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때가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짜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향후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막 급락이 들어왔죠. 갑자기 또 급락이 들어오니까 막 겁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멘트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었다가 오늘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갇혀 있는 국면 속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은 큰 이벤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날은 뭡니까? 각 메이저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이제 쌓아놨던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쑥날쑥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타났던 시장의 어떤 변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분 차트 이게 이제 오늘 하루 일중 분 차트거든요. 분 차트를 보면은 이제 시초가 이후에 지수가 좀 그죠? 하락세를 보였다가 몇 시입니까? 12시 30분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흐름을 좀 안으로 들여다보면 프로그램이 매수로 들어왔다가 매도로 들어왔다 이러면서 시장이 흔들었거든요. 막판에 보면은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판에 오늘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막판에 프로그램 쪽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하루 일중 프로그램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전환됐어요. 예. 약간 고개를 쳐들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를 들어오면서 이제 맞췄는데, 그래서 내일 또 한번 큰 어떤 변동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시장은 이 선물옵션 보호한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났던 상당히 좀 헷갈리는 하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내일은 그런 이벤트에 따른 변동이 나타나겠지만은 시장을 바라보는 큰 틀은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다. 즉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일단은 지금은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잘 팔고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봐야 되냐면은 지난 8월 20일 날, 그죠? 보시면은 8월 20일 날 전체적으로 막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뒤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날, 그죠? 뭐 큰 어떤 악재라든지 모멘텀도 없이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보면은 주가가 이제 밀리고 난 다음에 현재 구간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구간까지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말입니다. 뭐 아까 뭐 전문가들이 중소형주를 말하니까 아니에요. 대형주들도 다 움직였어요.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까지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들이 뭐였냐면요. 포스코라든지 동국제강,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도 최근에 롯데정밀화학 잘 가죠, 그죠? 화학주 쪽에서도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아니면 OCI라든지 이런 것들 화학주 쪽에서도 반등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조선주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냐면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 반등이 들어왔던 그 최종 목표점이 어디냐? 3,2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실 거예요. 3,200포인트를 딱 정해드리고 이 자리는 추세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단기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전체적인 어떤 명인들의 한마디 속에서의 포인트는 3,200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동안에 좀 여기 이 자리에서 물렸던 것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주식 비중을 거의 100% 갖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빠져나오자. 그래서 3,200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보세요.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장이 막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나긴 했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점이 아닌 선으로 놓고 보니까 시장은 3,200선에서 추가적으로 못 올린단 말이에요. 왜 못 올리느냐? 결국은 밑에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판세가, 에너지가 뻔하잖아요. 그죠? 확충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이게 추세적인 흐름을 보인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흐름이 확충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200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립 포지션을 취하자. 그래서 좀 안 빠져나왔던 것들은 좀 현금화 시키고,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계좌를 좀 정리를 하자. 그 흐름이 오늘까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초보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막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빠졌을 때 무서워서 던진 사람들이 결국은 또 손해를 본 거예요. 예.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빠질 때 막 겁나가지고서 막 집어 던지고 그랬었던 분들이 결국은 또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또 한 10%, 15%다 올라왔을 거예요. 팔고 난 다음 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냐면 시장이 큰 이슈가 없이 밀렸을 때 이제 사실은 막 두려워서 던진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제자리로 갖다 놓는 시장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예, 다만 한번 눌렀다가 한번 튀는 흐름인데 그 튀는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자리 뛰기 양상이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 흐름이 오늘까지 나타났고. 그래서 지수는 일단 저항선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죠. 3,2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상황들이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200이라는 얘기는 저평가됐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가격이 어떤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다 갖다 놨는데 그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뭡니까? 특징 없는 순환 변동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서 3,200선은 약간 경계감이 작용되는 자리다. 이게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 좀 우리가 좀 현실적인 걸 가지고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요. 현실적인 게 결국은 뭐냐면은 수급이에요, 수급. 예.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이 결국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앞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 방송할 때 전문가님들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외국인이라든지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매매 주체자가 컴백을 해야 돼요. 본격적인 컴백을 해야지만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예요? 시장은 잼만 날릴 수밖에 없죠.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변화 흐름을 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수급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체킹을 해 나가세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환율이에요, 환율.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최근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보시면은요.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지수가 8월 30일까지 한번 급락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반대로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이면서 1,176원까지 이게 치솟아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날 같은 날 흐름을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냥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지점을 보면은 반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같은 기간에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뭡니까? 매도세가 그죠? 매도세가 크게 늘어났던 상황이 연출됐었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8월 30일, 8월 31일 날 이때 이제 막 지수가 크게 밀렸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된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176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쭉 밀렸단 말이에요. 밀리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지수가 그죠? 반등을 한번 보여줬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뭡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를 저점선으로 해서 약간 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하루 이틀 정도 좀 외국인 투자가들 쪽에서는 뭡니까? 지금 약간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는 거는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이제 매수가 우위가 된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중립적인 흐름에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게 되자 약간 중립 내지는 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 트렌드가 추세적인 매수 트렌드가 이어지지 못하니까 시장은 뭐예요? 끊기죠. 중간중간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긴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후속 매수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역배열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오는데 반등이 들어오는 최종 목표치가 뭐 11선, 20선까지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어떤 매수 에너지 확충이라든지 수급의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급의 트렌드라는 것이 결국 뭐 개인 투자가들이 이걸 담당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금리도 막 다시 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새로운 빳빳한 돈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입장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뭐야? 시세가.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수급의 이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게 되니까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흐름은 뭐냐면은 뚝뚝 끊어져요. 어떤 뚜렷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우르는 종목들이 시세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섹터별에서도 섹터별 주도주, 핵심주 한두 종목. 예를 들어서 뭐 금융주 쪽에서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 증권주 쪽에서는 뭐 메리츠 증권, 특히 보험주 쪽에서는 메리츠 화재만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수급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 이렇게 폭넓게 연출되고 탄탄한 매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증권주 내에서도 보험주 내에서도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선발주들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시장의 흐름은 크게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섹터예요. 하나는 경기 민감 섹터.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반등 들어올 때 시장의 변화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차트를 보면 다 나와요. 가장 많이 이번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업종이 뭐냐면 요 업종이 뭐냐면 철강 업종이에요. 예. 철강 업종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가 많이 올라갔냐면 요게 이제 요 업종이 건설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철강 건설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업종은 이제 운수 창고 업종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이번에 뭡니까? 전체적으로 시세들이 한번 올라갔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뭐냐면은 하나의 업종이 올라가면 이렇게 주도 랠리를 이걸 보시면은 이전에는 주도 랠리를 펼치는 특별한 업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흐름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지금은 강한 업종, 강한 섹터, 그 다음에 그 강한 업종과 강한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그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환경 하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종목의 흐름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제 종목의 흐름에서는요, 이제 화학, 철강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들이 이제 근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이게 후속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화학주 쪽에서도 보면은 이건 지금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의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개별적인 어떤 섹터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화학 섹터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뭐 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롯데정밀화학의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른 애들 대한유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난번 저점 찍은 날 8월 20일가 저점 찍은 날 이후에 이제 리바운드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요. 금호석유화학도 리바운드의 흐름. 그죠? 그러니까 얘네 리바운드의 흐름이 들어오는 종목들의 경우는 그 업종 내에서도 수급의 흐름이 확충되면 더 가는 건데 수급의 흐름이 확충되지 않으면 또 올라갔다가 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종 내에서도 뭐냐면 탑픽이라는 종목들의 경우는 더 간단 말이에요. 걔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화학주 쪽에서는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화학주 내에서도 정리를 하자면은 다른 종목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세들이 일정 정도 리바운드는 어느 정도 들어왔고 반등이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지금은 롯데정밀화학 차트를 좀 잡아주세요.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요 종목은 OCI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지금은 화학주 내에서도 얘네들만 보자. 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5일선, 11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눌림목 들어오면 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의 경우는 이렇게 손실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철강주 쪽에서는 동국제강, 포스코, 그죠? 현대제철.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철강주는요, 화학주하고 좀 달라요. 철강주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약간 추세를 좀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서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주하고는 달리 철강주 쪽에서는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계속 화학주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명의들의 복귀를 하면서도 2차전지 관련주만 해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요새 뭐 유튜브 보면은 뭐 2차전지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 지금 수급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얘네들 쪽에서도 이제 쉬는 종목도 쉬었다가 가는 종목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보면은 뭐예요? 이제 그동안에도 쉬었던 캠트로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PNT 같은 경우도 쉬었다가 올라가고 지난주까지 잘 갔던 원익 EMP 같은 건 쉬고 있지만 추세는 안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익 EMP, 뭐 신흥 S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2차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연출되고 있고 코스모화학도 여전히 추세는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림목 들어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죽이면서 그런 자리는 단기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 여러분들 바구니 안에 장바구니 안에 담아놓고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쏴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별적인 흐름 속에서 좀 강한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은요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코롱 글로벌 같은 종목들 차트 한번 잡아줘 보시면은 이런 것들의 경우도 이제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나갈 때 이제 무시 마시고 나간 종목들이 이제 저희 눌림목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셔야 되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어저께 제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월달, 11월달부터는 부분적으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면조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행주 쪽에서는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얘네들의 경우에도 지금 구간은 배팅 구간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 쪽에서는 뭐 계속 지난주 말씀드렸던 메리츠증권, 그죠? 삼성증권, NH 이것들 계속해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 쪽에서는 뭐 지금 메리츠 화재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요. 시장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주식이다, 나만 중심 섹터다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주 쪽에서도 이제 메리츠 화재, 오늘 이제 보험주 쪽이 좋잖아요, 그죠? 현대해상 말고 DB 손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에셋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다시 또 이제 발동이 약간씩 걸리는 흐름이니까 이런 것들 좀 눈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주 쪽에서는 계속 단기 대응이에요. 뭐 파마라든지, 오늘 파마가 좀 밀렸는데, 한 11선, 21선 정도는 저가 매수를 봐도 돼요. 그리고 녹십자, NKMX, 이수 앱지스,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요 정도 종목이 제가 이제 뽑아놓는 어떤 탑픽형 종목들이고,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추천드린 정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 오늘 많이 밀렸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사 정부 쪽에 정치인들 쪽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이 빅테크 업체들이 연계해서 이제 광고형으로 이제 금융 상품을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광고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뭐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이걸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수익원 하나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가 오늘 뭐 많이 급락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단기 악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카카오, 네이버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조금 한번 이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점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막 기업들을 확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브레이크는 걸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향후 어떤 그런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악재성 재료에 의해서 한번 흔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서 내일 정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 카카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11만 5천 원이거든요. 요게 1차적인 지지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러죠. 바닥은 바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만 5천 원을 일단 1차적인 기준선으로 놓고 요 흐름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지를 보세요. 보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지지가 되는 시점에서는 7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좀 기다리는 시점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급하게 매도를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은 일부만 정리를 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장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포인트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대응 전략은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은요. 수급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기존에 우리가 고수했던 관망 입장의 어떤 그런 시장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제한적인 종목 장세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 8월 20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은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을 형성시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이 들어올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빠질 만큼 빠져있고 밸류에이션 측면 속에서는 그다지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계속해서 스탠바이하는 관점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선별적인 시대 대응,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형 종목이라든지 강한 섹터 중심의 선별적 종목 대응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시대 대응은 지금은 투자하는 관점의 시대 대응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핵심 종목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만 지금은 좀 해나가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날리기보다는 지금은 잽을 날리는 구간이다. 라는 관점으로 현장세 정리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